아니 왜 이렇게 깜깜하지? 흐리들이 사냐 이렇게. 아 이거 카메라가 문제인 건가? 아니면 내 미래가 이게 어둡고 컴컴한 건가 이거? 사상 최악,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번 일주일간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다다다닥 터지면서 멘탈이 사르르 그냥 와사사사 그냥 무너져 버렸던, 빠그라져 버렸던 사건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이거 뭐 대본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도 제 뇌에 지금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버튼 딱 누르면 줄줄줄쭉 튀어나오는 거죠. 일주일 전에 그 밤에 왠지 느낌이 이상했다. 왠지 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노래가사처럼 왠지 뭔가 찝찝하고, 아니 밥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뭔가 놓치는 뭔가가 있나, 내가 오늘 막 빠뜨린 게 있나, 그런 찰나에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차인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아랫집 욕실에서 누수가 된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진하고 현재 상황을 저녁에 연락이 와서 관리사무소 직원분하고 갔더니 지금 당장 조치는 힘들고 내일 이제 오전에 가서 같이 한번 상황을 보고 공용 부분인가 아니면 세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내부 배관 쪽에 문제인 건지 확인을 내일 오전에 직원들이 출근하면 그때 한번 봐드리겠다라고 급한 대로 지금은 욕실에 물을 좀 샤워를 한다거나 좀 이렇게 그날은 중지를 하고 이제 다음날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누수 이런 문제가 몇 번 처리를 해봤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발 좀 이렇게 적은 범위, 또는 밑에 천장 쪽에서 저희 집 쪽을 봤을 때 그 배관 거기서 이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부분만 방수 처리를 한다거나, 보통 우리가 욕실에 그 바닥에 있는 이 배수구 쪽에서 보통 그쪽에서 하거나 타일 쪽이 깨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발 큰 범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욕실 바닥을 다 뜯어내서 전체 방수 공사를 하면 공사가 커지는 만큼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발 그건 하지 말자. 제발 좀 부탁입니다. 산신령님, 하느님, 부처님.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아마 공용 부분 쪽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욕실에서 이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배관 쪽에 뭔가 문제다 보니까 그쪽을 아마 수리를 업체분을 부르셔서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 이번엔 뭐 그냥 빽대메타 치자. 그리고 제가 이제 누수공사 전문 업체를 그 지역에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직원분이 저에게 이런 흔히들 있다 보니까 업체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해서 연락처 받아서 이곳은 요거 나름대로 진행을 제가 전화를 하고 업체 사장님 모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면 되겠다. 그럼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일도 하고 열심히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로 또 며칠 뒤에 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세입자분이 이번에 문자로 보일러 에러 코드가 떴다. 보일러 A- 뭔가 에러 코드가 떴는데, 흔히들 또 한 번씩 있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빨리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사분 AS 요청하셔가지고 수리 받고 영수증 저한테 첨부하시면 제가 입금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흔히들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했는데, 또 문자가 몇 시간 뒤에 왔습니다. 혹시 잠시 통화가 되냐? 제가 일하다 보니까 문자를 못 받죠.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입자가. 기사분이 오셨는데, 이거는 뭐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통화를 좀 이렇게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예, 바꿔주십시오 해서 들어봤죠. 근데 긴 내용을 설명합니다. 안쪽에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가 터져서 이걸 수리를 하려면 이걸 대체품이 있어야 되고 주문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수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게 수리 비용이 교체하는 것 삐까삐까하게 비슷하게 그 정도 듭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보일러 교체? 요즘 보일러 교체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기 20평대 아파트인데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현금가로는 80만원 초반, 카드로 했을 때는 90만원 초반. 부가세가 붙겠죠. 후덜덜합니다. 거의 돈 100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그 돈이라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체는 당일날 되니까. 제가 또 몰랐는데 그 임차인분이 집에 애가, 그 기사분이 나중에 가시면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시는데, 혹시 사장님 여기 애가 5명인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5명이요? 애가? 20평 집에요? 깐난애부터 해가지고 큰 애까지 5명이라 하더라고요. 와, 그건 제가 몰랐네요. 이분이 오래 사시면서 제가 그까지는 몰랐습니다.
애가 많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빨리 이거 따뜻한 물 써야 되는데 난방도 돼야 되고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길래 아니 뭐 그 돈이나 얘기하면서 비슷하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빨리 교체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끊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혹시 요즘에 각 지역별로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건데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라든지 이게 다 다른데 지원이 되는, 물론 그 예산이 한도가 있겠죠. 연말쯤에 그런 연락을 받다 보니까 혹시 기사님들이 그런 것도 잘 하시고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바로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상황인데 그 임차인분이 사시는 분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세입자분이 다자녀죠. 아까 제가 탁 생각나는 거죠. 애가 5명인데 무조건 영순이 아닌가 이거는. 예산만 남아있으면 100% 된다. 그래서 임차인분께 상황 설명도 제가 드리고 요런 해가지고 임차인분이 신청만 해주시면 지원이 교체할 때 비용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냥 선뜻 빨리 이렇게 뭐 다 모든 걸 다 협조하겠다 얘기하시길래 기사분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다자녀로 세입자분이 결제하시고 제가 돈을 나머지 차익분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예 알겠습니다 해서 지자체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 했는데 전화가 다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임차인분이 복 받으셨는지 사장님이 복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지자체 6대 지원금이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빨리 오늘 당장 결제하고 신청 서류해서 지자체 접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건 또 훈훈하게 또 마무리가 됐죠. 대신에 그 몇십만 원 정도는 한 30인가 40 정도는 제가 제 자부담이 있고 한 60% 정도는 그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또 훈훈하게 이건 또 요거대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 시점에 저희 이제 부모님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아침 일찍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진과 동영상이 오게 되면서 그 원룸 건물 1층에 한 세대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원룸 욕실 천정에 그 천장에 보면 욕실 등이 하나 있죠. 중간에 그쪽으로 물이 막 떨어지면서 이 무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다가 임차인분이 겁이 나서 이게 막 전기 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물이 막 거기 등에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물이 이런 물도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동영상도 찍으셔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는 또 멘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저쪽에 아파트에 지금 멘붕 지금 돼가지고 말도 안 나오네. 누수돼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견적을 제가 그때 받아보니까 견적 말씀만 드렸네요. 150에서 200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수공사 위에 하고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이제 욕실 바닥에 또 밑에 배관 쪽에 뭘 또 교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150에서 200 사이. 저기는 이제 90만 원인데 60%만 저의 그 보일러 교체 비용. 여기는 지금 아직 원인 파악도 안 됐는데 지금 저 두 개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원룸 건물 1층에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와 이거 뭐냐 이거 물이 어디서 떨어진 거야? 그 윗집인가? 어딘가? 이제 여기서 일이 좀 커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못 가봤고 예전부터 주변에 이제 업체 사장님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뭐 지금 당장 못 가겠는데 나중에 오후에 돼서 가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일단은 그러면 세입자분에게 일단 그쪽에 불은 켜지 마라. 불을 이렇게 스위치 전기가 이렇게 누전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일단은 또 집에 계신다 해서 오늘 계속 오후에 업체 사장님이 방문해 주셔서 한번 보신다니까. 근데 그 시간 돼가지고 방문하셨는데 사장님이 보시고 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오는 건물이 천장을 1층에 있는 욕실 천장을 다 뜯어내야 점검창이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뜯어내고 일단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점검창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거 다 나무 쉽게 하면 그 판때기를 다 뜯어내야 돼. 뜯어내고 밑에서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고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저랑 똑같겠죠. 아파트 쪽이랑 어디서 물이 누수가 지금 어디로 정확하게 되고 또 지금 상황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지 배관 쪽에 떨어지는지 저 위에 2층 욕실 타일이라든지 배수구 그 옆에서 제대로 실링이 안 돼서 물이 떨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것도 며칠 걸립니다. 일단은 다 해체시켜 놓고 등도 다 빼고 기존에 있는 등에 물이 다 젖어서 다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옆쪽에다가 새 그 등을 하나 임시로 달아 두시고 세입자분 한시는 써야 되니까요. 그게 지금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쭉쭉쭉 시간이 지나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나 밑에서 물이 떨어지나 지금 어디 배관에서 새는 건가 아니면 외부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와중에 그 사장님이 그 처음에 오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셨던 사장님은 이거 제가 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외부 이제 건물 외벽이겠죠. 그쪽에서 창문 틀이라든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에 실리콘 처리가
예전에 했지만 그게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서 그쪽으로 물기가 들어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최근에 또 비도 왔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외벽 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킹 작업도 하고 실리콘 작업도 하고 누수 방수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솔직히 누수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죠. 제가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제가 뭐 지식도 전문 지식도 없는 상황에다가 사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겁도 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 잠깐 홀딩 시켜 두시고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외부 쪽에 3층까지 있으니까 높잖아요. 그럼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다리 차를 부르거나 크레인을 부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또 사장님이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 더 써서 2인이 3회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될 물량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다리 차 하나를 빌리는데도 하루에 60만 원이에요. 하루 빌리는 것만 60. 또 추가적인 인건비, 또 자재비, 코킹하고 실리콘 하나 쏘는 이런 비용에서 한 390이었나? 390만 원 정도. 야 이거 무서운 거죠. 이 돈이 막 한 방에 일주일 사이에 지금 여기 거의 400, 저기 한 3, 40 보일러, 저쪽에 한 150에서 200 갑자기 막 몇백만 원이 돈이 막 나가게 생겼어. 사장님 그 뜯어놓으신 거 상황을 보고 혹시라도 그 외부 쪽에는 제가 공사가 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외부 쪽에서 들어오신다 하니까 그 물이 들어온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일단은 다른 분도 솔직히 이제 누수 같은 거는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어있는 김에 또 재발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분은 요 사장님은 그 누수 관련된 전문 사장님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뭐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제가 못 가는 상황에서 소일거리 삼아 해주시는 사장님이다 보니까 누수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를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 요즘에 숨고라든지 전문가 의뢰하는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그쪽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뜯어낸 거 천장을 뜯어내고 나중에 그 다시 새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제작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욕실 천장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장님께 뜯었다 붙였다 이런 것은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마무리 부탁도 드릴 거고 누수 관련된 이런 코킹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제가 전문 업체를 조금 알아보고 견적도 다시 내보고 진짜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누수가 무엇인지 원인이 어딘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사장님 견적과 솔직히 좀 비교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갓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업체분이 이제 숨고를 통해서 제가 의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그 사장님이 한 분이 외부 쪽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물을 이거 위에 있죠. 거기서 윗집에 욕실 바닥에 물을 그 전에 사장님이 여기는 아니고 외부 쪽에서 들어온다고 10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보시고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이렇게 밑에서 배관이라는 거 보고 이렇게 내부적인 누수는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한 업체 사장님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보자.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물을 그 2층에 그 바로 윗집 있죠. 거기에 욕실 바닥에 물을 가득 바닥에 채운 상태에서 밤에 그 다음에 그 배수구를 막고 물이 이제 그 배수구로 물이 안 들어가게 물이 이렇게 딱 바닥에 고여있는 상태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보자. 요렇게 해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고 밖에 지금 비도 안 왔죠 최근에.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누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부모님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세입자분이 거기 1층에 사시는 분이 보니까 물이 떨어지더라니 조금씩. 그러면 이건 외부 쪽이라기보다는 내부에 그러니까 저쪽 아파트랑 똑같은 거죠.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아파트 상황과 이 내부적으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아마 지금 물이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요 사장님이 전문가분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그 기존에 저희 업체 그렇게 테스트 해보라고 했던 그 업체 사장님과 진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더 그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터졌죠. 쫙쫙쫙 터지고. 이 일들이 딱딱 터지면서 지금 제 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지금 최근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도 매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놓은 상태고 그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과 이사 관련된 조율도 하고 전세가 만기가 된 시점에 매도가 돼서 전세금 내리고 이런 거 전혀 이사 일정 관련돼서 매도 시점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큰 건들이 아니고 이 세세한 것들이 아니고 큰 것들이 다다다닥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원룸 건물을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쭉 일주일 동안 이런 걸 겪어보니까 쉽지 않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야 뭐 부자네 뭐 자산이 많겠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저같이 이렇게 쭉 그냥 말씀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뭐 내 부동산에 대해서 굳이 뭐 나쁜 얘기하면 뭐하냐 괜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리스크가 있다 모든 저 임대인들이 저렇게 한두 번씩 일을 겪겠구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또 한번 저 최근에 있었던 생각을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께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정상화를 하겠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시는 모든 임대인분들 힘내시라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